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동물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요. 동물의 종류가 너무 많고 한 700단어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다 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오늘은 포유동물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우리가 동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애니멀이란 말을 떠올리는데요. 이 애니멀이란 말은 안에 모으리란 뜻에서 나왔는데요. 즉 안으로 생기를 모은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기가 안으로 모이게 되면 드디어 생명을 갖고 움직인다 해서 바로 애니멀이란 말은 안에 모을, 즉 안으로 생기를 모은다 해서 동물, 물론 사람도 포함되죠. 짐승을 따를 때 이 말을 사용해요.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애니멀 큐리란 말이 있는데요. 애니멀이란 말은 바로 안에 모을, 생기를 안에 모으는 동물을 나타내고요. 큐리란 말은 깨알을 나타내서요. 깨알 같은 동물을 표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멀 큐리란 말은 바로 미소동물이나 극미동물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동물들, 아주 미소동물들을 갖다 우리가 애니멀 큐리라 부르죠. 동사형 의미 at를 붙이게 되면요, 이 동물에다가 이제 동사형 의미 붙여서요, 애니메이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애니메이트 하면 안름하다는 뜻이니까요, 안으로 생명을 부른다는 뜻이 되잖아요. 따라서 애니메이트 하게 되면요, 살리다 또는 생명을 부른다는 뜻으로 사용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렇게 고정된 이렇게 정지된 화면들을 갖다 여러 장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촬영하게 되면요, 이것이 마치 움직이는 생명을 갖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 바로 만화의 영화를 뜻하는 말인데,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같이 보인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동물의 성질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그 빠르다는 말은 우리말 고유한 말로서 제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어에서 이 주란 말이 났는데요. 주 하게 되면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을 표현하는 말로, 이 주는 지금은 동물원, 정글, 경찰서를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하죠. 관련된 말을 또 보게 되면요, 조대기란 말이 있는데요. 이 조란 말은 바로 제어,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가 제다 하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띠 하고요. 그 다음 A씨는 엮는다 하는 바로 달리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즉 동물 띠 달리기란 말로 바로 조대기란 말을 쓰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12개의 별자리 12공도를 갖다가 이 동물 이름을 붙여서요, 마치 이것이 동물의 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엮은 띠라고 해서요, 조대기란 말은 바로 황도대, 수대 또는 12공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죠. 중요한 또 동물에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비스트란 말이 있는데요. 이 비스트란 말은 배에 쉬다에서요, 숨을 불어 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생명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비스트 하게 되니까 즉 생명을 불어 쉬다에서 짐승, 동물, 금수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영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뷰티 앤드 비스트에서요, 그 비스트가 바로 이 동물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번엔 또 동물을 나타내는 말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브루트란 말이 있는데요. 이 브루트란 말은 브루트다에서 나왔는데요. 울퉁불퉁 성인하다 뜻에서 나온 말이죠. 따라서 이 브루트란 말은 동물을 나타내는데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할 때 이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브루트 하게 되면 짐승, 검수, 치르놈, 야만적인, 잔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루트를 하게 되면 형용사형인데요. 바로 성인하다 뜻이니까요. 잔인한, 사나운, 억진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가축을 나타내는 영어는요, 캐틀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끼어들어서 나온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끼워 넣는, 몸통에 끼워 넣는 머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짐승을 셀 때는 말이라 부르잖아요. 그 말이는 머리에서 왔고요. 이 머리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짐승을 셀 때 한두, 두두 이러고 또는 한 마리, 두 마리 하잖아요. 그 마리가 바로 머리고요. 그 머리를 뜻하는 말이 바로 몸통에 끼워 넣는다 해서 바로 끼어들 해서 캐틀이란 말이 짐승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캐틀 하게 되면 가축이나 소, 추구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우리가 포유동물은 젖을 먹고 자란다 했어요. 젖은 영어로 매머입니다. 왜 마머라 부르냐면요, 우리가 맘마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맘마가 바로 유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을 뜻하는 말에서 분화돼서 엄마, 여자, 마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것을 먹는 데서 매머를 하게 되면요, 맘마 먹으리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젖먹이 동물인 포유류, 포유동물들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 호모사피엔스인데요. 이 호모사피엔스 하는 말은, 호모란 말은 허무다는 것은 흙을 나타내는데요. 즉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피엔스 하는 말은 시브넨스 하니까요, 씹는다 하는, 즉 맛을 아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하니까 맛을 아는 사람, 즉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인류, 즉 현생 인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죠.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유인원이라 부르는데요. 이 유인원은 사람의 행동을 이어받는 데서요. AB란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 AB란 말은 가만히 보면 어버 하니까요. 이어받아 따라하는 따라쟁이를 뜻하는 말이라서요. AB란 말은 원숭이나 흉내쟁이, 유인원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유인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랭우탱인데요. 이 오랭우탱이란 말은 우리말 아랑이란 말과 숲을 나타내는 허튼이 합쳐진 말인데요. 즉 아랑이란 말은 우리 고유한 아주 우리말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여자가 남편이나 애인을 친근하게 일컫는 애칭으로 쓰던 말이에요. 그 아랑이란 말이 바로 오랭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고요. 허튼이란 것은 바로 흐트러지게 피는, 흐트러지게 자라는 그런 숲을 나타내는 말이 됐어요. 오랭우탱이란 말은 바로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랑우탕이나 승선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사진과 재력의 갈색 틀을 갖고 있죠. 또 유인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침팬지라고 하는데요. 이 침팬지란 말은 찌 하는 것이 바로 작다는 뜻이고요. 모본지 한데 또 이때 치자는 바로 양아치 또는 장사치처럼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고요. 모본이란 말은 바로 따라한다 뜻이죠. 그래서 따라치, 작은 따라치란 말이죠. 작은 따라쟁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침팬지라고 부르죠. 그 침팬지에서 다시 약간 분화됐어요. 모본지가 바로 이제 M이 빠져가지고요. 팡고란 말로 바뀌는데요. 이 팡고도 마찬가지로 오랑우탕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검은색 요게 바로 침팬지고 요게 지금 팡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오랑우탕과 같은 거죠. 또 침팬지 중에 한 종류가요. 피그미 침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그미란 말은 주먹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주먹과 같이 아주 작은 침팬지라고 해서 바로 피그미 침팬지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을 잡은 동네 마을 이름이 볼로보라고 했어요. 이 이름을 따서 보노보라고 부르는 침팬지가 있어요. 이 보노보 침팬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그미 침팬지인데요. 몸집이 작고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데 현재는 절멸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 침팬지가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런 침팬지입니다. 이름은 보노보인데 바로 잡은 이 침팬지를 잡은 마을 이름을 딴 거예요. 또 우리가 유인원 중에서 알려진 것이 우리가 고릴라 하는 바로 그릴러인데요. 발음은 그릴러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틀이 많다 해서 놓은 말인데요. 우리말 결이 일어난다 해서 놓은 말로 보여요. 우리가 유인원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멍키, 즉 원숭이라 부르는데요. 이 멍키는 어디서 왔냐면요. 몸이 땅에 끄인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팔과 꼬리가 땅에 끌고 다닌다 해서 바로 몸이 끄인다 해서 멍키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숭이 원자라든지 아니 원숭이 신자를 파자해 보면 바로 팔과 꼬리가 너무 길어서 땅에 끌고 다닌다 해서 놓은 말로 보여요. 원숭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개코 원숭이인데요. 개코 원숭이는 코가 개처럼 생겼다 해서 나온 이름이고요. 영어 이름은 배분인데요. 이 배분은 바로 비비한에서 놓은 말인데요. 비비하다 하는 말은 원래 동작이 빠르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동작이 빠르면서 성질을 내는 것을 우리가 비비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배분이라는 말도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라서요. 야비하고 꼴사놓은 인간이나 바로 개코 원숭이를 따져 쓰는데요. 우리가 그 비비하다 할 때 그 비자를 갖다가 보게 되면 요 불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불자는 결국 활궁자에서 나는데요. 활처럼 이렇게 아주 날쌔고 아주 성질을 낸다 해서 동작은 빠르지만 아주 화를 잘 내고 한다 해서 이 배분이라는 말을 개코 원숭이에다가 붙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서아프리카 개코 원숭이는 또 이름이 드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드릴이라는 이름을 쓰냐면 사람을 따라한다 해서 따르라 해서 나왔어요. 흉내를 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처럼 이게 바로 개코 원숭이, 서아프리카 개코 원숭이 드릴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주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아주 큰 이 비비인데요. 얘는 아프리카 산인데요. 이 이름은 바로 맨드릴에서 마찬가지로 맨이라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따른다 해서 사람 흉내를 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번에는 긴팔 원숭이 이름은요. 기본이라 부르는데요. 왜 기본이냐면 말 그대로 길게 뻗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즉 팔이 너무 길게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동남아시아산 바로 긴팔 원숭이가 바로 기본이라 부르죠. 이번에는 여우 원숭이를 갖다 뜻하는 말은요. 리머라 부르는데 이건 놀랍게도 우리말도 우리 고유한 도깨비 이름인 님에서 나온 말로 보여요. 똑같죠 발음이. 리메는 우리 고유한 그 도깨비인데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 네 발 가진 도깨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리메는 사람을 잘 홀리고 산이나 냇가에 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전설의 도깨비예요. 우리 도깨비예요. 근데 이 도깨비 이름인 리메가 바로 여기에 여우 원숭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됐어요.
여운숭이가 그런 놈을 닮았다 해서요. 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림을 하는데 발음은 똑같죠. 보면 철자도. 이것이 분화돼서요. 다시 이제 고대 로마에서 밤에만 움직이는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떠다는 말로 리메가 이제 다시 붙여졌어요. 레머즈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얘가 바로 리메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또 이 리메는 또 분화됐어요. 레이머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라미아 하는데요. 이 라미아는 상반신은 여잔데요. 하반신은 뱀을 갖고 어린애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마귀, 흡혈귀를 떠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진에 보게 되면 바로 림에서 놓은 리머라는 이 여원숭이가 나타나고요. 요거는 레머즈라고 부르는 로마의 그 귀신 혼령들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레이미어라 부르는 라미아는 바로 요건데요. 요 놈은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지금 뱀의 껍질을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우리 전설에 나오는 리메는 바로 요거예요. 리메는 바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짐승을 갖고 있는 네 발 가진 도깨비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서 다 분화된 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안경원숭이를 떠다는 말로서는요, 타시어란 말을 쓰는데요. 왜 타시어란 말을 썼냐면요, 다라스을이란 말인데요. 이 다라스 하는 말은 밋밋하다 뜻이에요. 즉 평평하다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안경원숭이의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보면요, 아주 길쭉하잖아요. 이 길쭉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밋밋하고 평평하다 해서 놓은 말에서 평평하다 달아가지고 평평하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말이 타서스란 말이 있는데요. 타서스는 바로 발목뼈를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왜 발목뼈를 타서스라 하냐면 달아져 가지고 납작해진 모양을 간 데서 넣은 말이에요. 그래서 밋밋한 모양인데요. 지금 보세요. 달아져서 납작하고 길쭉하게 돼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러한 모양의 발이나 손가락이 바로 그러한 모양을 간 데에서 바로 안경원숭이를 갖다가 안경이란 말을 안 쓰고 타시어스를 갖다 썼어요. 다라스을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밋밋한 긴 발목뼈를 가진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번에는 소로 가는데요. 우리가 황소 자리의 별을 갖다가 토르스라 부르는데요. 이 토르스란 말은 떠올라서에서 나왔는데요. 힘차게 솟아오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스 하게 되면 바로 황소 자리, 거무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수소는 영어로 또 불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불이란 말은 부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몸집이 부풀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불 하게 되면 바로 거세하지 않은 황소, 수컷, 그 황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만약에 수컷을 하게 되면요, 악스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데요. 이 악스라는 말은 욱사에서 났는데요. 정액을 욱하며 싼다고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세한 수소처럼 힘이 세다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왜 소를 갖다가 이제 거세하냐 하면요, 소를 거세하게 되면 아주 깨끗하게 하고요, 또 고기가 맛이 좋고 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를 갖다가 목축하는 사람들은 거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세하기 전은 불이고 거세하면 악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암소로 나타나는 말은 카우고요. 카우란 말은 몸집이 크거나 또는 울음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암소, 젖소, 추구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송아지는 영어로 캐프란 말을 쓰는데요. 이 L이 묵음이에요. 뜻은 뭐냐면 배란 뜻인데요. 커간다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점점 커간다, 크게 자란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캐프 하게 되면 바로 송아지를 뜻하는 말이고요. 송아지뿐만 아니라 사슴, 코끼리, 고래의 새끼도 마찬가지로 캐프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아메리카나 유럽의 들소를 갖다가 바이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얘가 발정할 때요, 냄새가 퍼지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즉 냄새가 퍼진 데서 바이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야생소는 버플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버플로는 부풀어에서 났는데요. 성격이 거친 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버플로 하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야생소를 뜻한 말로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런 소를 뜻할 때 우리가 버플로라고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티벳이나 중앙아시아산의 털이 긴 소를 갖다가 야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확하게 발음은 에크 하기도 하고 야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크가 정확한 발음인데요. 영어식 발음은 에크예요. 왜 에크라 하느냐면요. 이 지금 에크가 울 때 에크 하던가 짹짹 이렇게 우는 소리가 비슷했어요. 이 이름이 붙인 거예요.
또 이번에는 소는 아니지만 영양 중에 하나가요. 누라는 영양이 있는데요. 이 누는 우는 소리가 바로 뉴 이렇게 울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바로 암소 비슷한 남아프리카산 영양의 한 종류가 바로 누예요. 지금 이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코뿔소로 나타난 말은 라이노서러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때 라이너란 말은 늘어내라는 뜻이고요. 서러스란 말은 세다, 즉 굳었다 뜻인데요. 세다 하는 말은 뭐 굳었다 뜻에서 나온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노세러스 하게 되면 코에다가 뿔이 붙었다 해서 코뿔소가 된 거예요. 사진과 같은 이런 놈들이죠. 우리가 낙타라 나타나는 말은 캐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왜 캐멀이라고 부르냐면요. 원래 말은 저멜러에서 난데요. 저멜이라는 것은 짐을 져서 맨다에서 놓은 말이고요. 그래서 캐멀이라는 말은 괴어멜이라는 뜻인데요. 괴다 하는 말은 짐을 괴다 하는 말은 장작이랑 꼴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우리 고유한 말이잖아요. 그것을 맨다 그랬어요. 괴어서 맨다에서 바로 짐을 실어 나른다 해서 놓은 캐멀이라는 말을 낙타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낙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쌍복 낙타가 있고 하나는 단복 낙타가 있는데요. 이 쌍복 낙타가 원산지인 바로 북서아프간 지방을 뜻하는 말로요. 벡토리안 캐멀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때 벡토리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깥들 에아인이라는 뜻인데요. 바깥들이란 말은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 서쪽 에아란 말은 제가 누차 말했듯이 나라를 나타내죠. 그 서쪽 나라인, 그 에아란 말은 주변을 갖다 에워싼다 하는 그 지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나 지방을 할 때 우리가 에아 하는 것은 바로 둘러싸다 뜻에서 놓은 말이고요. 바깥들 지방인이라는 뜻이니까 서쪽 지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서쪽을 갖다가 바깥들이라 하냐면 우리가 서쪽을 나타내는 말은 영어로 웨스트잖아요. 그 웨스트는 뜻이 뭐냐면 외지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외지다 말은 우리가 항상 기준은 동쪽을 뜻하여요. 태양이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저 멀리 있다 해서 외지다에서 웨스트란 말을 썼고요. 바깥쪽에 대해서 지금 이것처럼 바깥들에서 백커터에서 벡트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벡토리안 캐멀 하게 되면 바깥들에 있는 그 낙타에서 바로 쌍복 낙타를 뜻하는 말인데 바로 북서 아프간 지방에서 이게 원산지라서 그 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단복 낙타는 지금 혹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달리기에 아주 알맞게 지금 이게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에 알맞다 그래서 영어로도 드라모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드라모델이라는 말 때 이 드라모라는 것은 달림하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란 말은 짐승 사람을 나타낼 때 보통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짐승이니까 그냥 어리를 붙였겠죠. 여기서는 또는 어리가 관련되다 뜻도 있기 때문에 달리기에 적합한 이런 뜻이 오히려 더 맞겠네요. 그래서 드라미델이 하게 되면 바로 달림하다에 적합한 하니까 단복 낙타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문자인 감마는 낙타 모양을 보고 본땄다고 하는데요. 바로 낙타를 형성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이렇게 감마란 이 글자가 바로 낙타를 형성한 거예요. 돼지를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피그 쓰는데 이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빽빽거리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빽깍거리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돼지의 울음에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그 하면 삑삑 하니까 돼지 새끼의 울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돼지나 돼지 새끼를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또 돼지를 갖다가 나타낼 때 우리가 보호란 말을 쓰는 이유는 부어해서 살이 붙어서 부풀어 올랐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돼지 돈자를 쓸 때 이 말도 마찬가지로 살찌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까지 않은 수태지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보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암태지는 영어로 소우란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수에서 나는데요. 수는 돼지의 코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와인이라는 말이 이제 또 돼지에 쓰는데요. 이 수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콧바람 소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돼지뿐만 아니라 멧돼지를 사용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외국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해보니까 스와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멧돼지로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서양인들은 바로 스와인이라는 말을 멧돼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돼지 새끼는 말 그대로 픽입니다. 픽이 하면 돼지 새끼,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마치 지금 이 보면 돼지가 지금 젖 먹고 있는 거 보면 마치 손가락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손가락 또는 돼지 새끼를 갖다가 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염소로 나타난 말인데요. 염소는 캐프리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캐프리콘 할 때 캐프리란 말은 까불이란 뜻인데요. 이 염소가 까부는 성질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다 콘이란 말은 굳은, 즉 뿔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염소의 뿔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캐프리콘 하게 되면 바로 염소 자리의 별자리를 뜻하는데요. 마갈궁이라고 보통 부르죠. 염소로 뜻하는 또 다른 말로서는요, 고트란 말이 있는데 이 고트란 말은 기어오다, 즉 기어오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기어오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염소가 주로 절벽을 잘 기어오르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어오른다는 말은 또 우리말로 보면 까불다, 덤비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트란 말이 사냥을 뜻하는 말인데요. 염소, 염소자리, 호세간을 뜻할 때 쓰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냥이니까 산을 잘 기어오른다 해서 나온 이름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면양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면양은 에어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에어리즈 하는 것은 갑자기 뛰어오르는 수컷 양을 뜻하는 말로서요. 양자리 또는 백양궁이라고 하는 별자리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면양을 뜻하는 말은 우리가 쉽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쉽이란 말은 씨입, 즉 틀로 덮어 씌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틀이 많은 면양을 뜻하는 말로 아주 적당한 말이죠. 또 램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램이란 말은 날림이란 뜻인데요. 날리다 하니까요. 수량을 떠나서 아주 성질이 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램인데요. 양자리를 나타내고 망치로 공격하다, 들이받다처럼요. 약간 날래다는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또 우리가 암양을 나타내는 말은요. 요우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에워싸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고대 영어에서는 에워에서 나온 말인데요. 틀로 덮어 싸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쉽이나 요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틀로 덮어 싸다에서 나온 거고, 램이란 말은 날래다, 즉 성질이 날래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끼 양은 영어로 R이 아니고 L로 쓴 램이에요. 램. 이때 램이란 말은 아주 염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가 염소, 얌소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아마 R에서 약간 형태가 바뀌어서 이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램 하게 되면 새끼 양을 나타내 새끼 양, 어린 양고기 뭐 이런 뜻으로 사용돼서 새끼 양을 뜻할 때, 새끼 염소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걸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양을 뜻하는 말은요. 이 영양은 엔트롭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엔트 할 때 이 엔트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앞이란 뜻이고요. 롭이란 말은 높이 하다니까 앞으로 높게 뻗은 큰 뿔을 가진 동물로 보여요. 그래서 영양을 갖다가 이 한자말로 보게 되면 영자가 큰 뿔을 나타내는 영자란 말이에요. 예, 이 영자가 큰 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영양의 특징은 바로 앞으로 솟아오른 큰 뿔을 나타냈어요. 엔트란 말도 마찬가지로 안돼 하니까 앞이라는 뜻이고요. 롭이란 말은 바로 높이 솟았다에서 나와서 아마 큰 뿔을 가진 데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번에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말은 첫 번째 우리가 홀수란 말을 쓰는데요. 이 홀수란 말은 후리다에서 나온 말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 몰에서 이제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몽고어로는 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은 말은 바로 몰다에서 말로 바뀐 것으로 보였어요. 이 몰다 하는 말은 채찍질을 가한다 뜻이니까 후리다에서 나와서 홀수란 말도 후리어스에서 나온 말로 보여요. 또 우리가 말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에쿠스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 자동차 이름도 에쿠스 하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헤켜스에서 나왔는데요. 헤키다 말은 몸을 뻗어서 재빠르게 움직인 데서 나온 말로 수말을 뜻할 때 이 에쿠스라는 말을 써서 앞말이 아니고 수말이에요. 그럼 앞말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말 그대로 마라를 쓰고 발음은 메어라고 하는데 글자 보면 말이죠. 예, 말인데 그 발음은 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말을 나타낼 때 우리가 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히포란 말을 쓰는데요. 이 히포란 말은 히퍼다 하는 말인데요. 히퍼다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 행동하다 할 때 우리가 히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빠르고 빨리빨리 움직인다 해서 바로 히포란 말을 말에다가 붙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캡을, 까빌, 까발레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까발레도 마찬가지로 꽤 빠르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 페르시아 이름이 이 페르페라는 것도 빠르다에서 나왔는데요. 즉 말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닌다 해서 바로 말 타는 사람이라서 빠르 또는 페르 이게 이름이 빠르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말의 새끼 망아지는 영어로 콜트란 말을 붙이는데요. 원래 뜻은 키울다에서 나는데요. 우리가 꼴떡이 할 때 그 꼴딱 하는 이게 바로 망아지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새끼, 낙타 새끼나 애송이를 따를 때 우리가 다 콜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말이 날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갖다가 콜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조랑말을 나타내는 말은 폰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포니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에서요. 폰이 있었잖아요. 그 폰의 근본적인 뜻은 비운입니다. 비우다 뜻은 아주 부족하다 뜻인데요. 작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래서 작은 말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폰이를 조랑말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당나귀를 나타낼 때 우리가 덩키라는 말 쓰잖아요. 당키, 발음은 당키입니다. 이 말은 둥구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로 또는 당기라고 하는데요. 뜻은 갈색 나귀 또는 당나라 나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갈색 나귀가 맞는 걸로 보여요. 예, 당나라에서 온 나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덩키 하게 되면 당나귀, 바보, 얼떡인데 제가 볼 때는 갈색이기 때문에 둥구가 맞는 표현으로 보여요. 다음 우리가 노새를 나타낼 때는 뮬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뮬이라는 말은 미을이라서 나온 말인데 미란 말은 바뀌다 뜻이고요. 약간 품질이 안 좋게 바뀐 것을 우리가 미다라고 해서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미스테이크 할 때 그 미스라든지 이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 미을이란 말은 바로 미을이란 말인데 미을이란 말은 바뀌어졌는데 조금 품질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렇게 미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암말하고 순하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노새가 좀 약간 크기도 작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붙여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노새는 미을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얼룩말을 갖다 나타낼 때 우리가 지브란 말을 쓰는데요. 이 지브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물원한테 때 제어하다는 것이 바로 빠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다가 버라 하는 것은 불나다 뜻인데요. 빠르고 난폭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브라는 것은 이 얼룩무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얼룩무늬에서 이 지브라가 나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제이란 말은 제어하는 것은 빠르다 뜻이고요. 버라 하는 것은 불나, 즉 성질이 사납다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빠르고 난폭하다에서 나온 말로 얼룩말을 지브라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마를 나타낼 때는 히포파트무스라 쓰는데요. 히포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해퍼다는 말을 나타내는 동작이 빠르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포타머스라는 말은 뻗암에서 나온대요. 뻗는다와 암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암이란 말은 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샘을 갖다가 새암이라 부르죠. 이때 암이란 말이 바로 우리 고유한 물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뻗암이니까 뻗어나가는 물이다 해서 강을 나타내는 아주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뻗암 하는 것은 바로 강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결합사예요. 그래서 히포, 뻗암, 머스 하니까 날쌘 강 같아서 이런 말이에요. 즉 강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히포 이제 뭐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 하마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엔 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는 짖는 소리에서 나왔어요. 캔이어서 하게 되면요. 개의 견자도 짖는 소리 캔캔거린다 해서 나왔죠. 그래서 개에 속하는 개소, 개자리 별을 갖다가 우리가 캐니어스라 부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개를 나타낼 때는 독을 하는 말은 이 개는 한번 물면 안 녹아준다 해서 독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하는 것은 독하다, 고집세다 해서 나온 말로 개를 나타낼 때 쓰는데 원래는 케인을 쓰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독을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앙케는 영어로 빛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빛이란 말은 배, 찢는다 해서 나는데요. 물을 찌는 성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빛이 하는 말은 앙컷, 심술을 굳은 여자, 음란한 여자를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강아지는 우는 소리에서 삑삑 운다 그래서 파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번에는 고양이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양이는 털이 많다 해서 털이 날린다 해서요. 영어 이름은 필라인인데 이 필이라는 것은 펄이 날린다. 이 피다 하는 말은 바로 보풀하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보풀하기가 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필라인이라는 말에서 이 말을 붙여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털이 날린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과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필라인이라 붙이는 거예요. 고양이를 나타내는 말, 캣이란 말은 우리말 고유한 말, 게이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게이 하면 원숭이도 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고양이도 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게이의 이름을 따서 캣이라고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끼 고양이는 영어로 키튼이라 부르는데요. 게이턴에서 나왔겠죠. 게이가 아주 작다 해서 키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고양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고양이가 시비트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시비트는 뭐냐면 글자를 읽으면 싸서 받는다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사양 고양인데요. 이 사양이란 그 사자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 한자인데
이 안에 보면 화살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뱉는다 뜻인데요. 즉 똥에서 똥을 싸는 그런 향이 풍긴다 그래서 사향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시바타에 쓰는데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에다가 커피를 이 고양이가 먹은 커피가 몸 안에서 이게 발효돼 가지고요. 똥하고 같이 넣을 때 이 이제 나오는 이 분비물인데요. 따지면 이게 뭐 향이 좋고 맛이 또 좋다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양 이 고양이에서 나오는 이걸 커피를 이제 하죠. 그 커피 이름이 바로 카피 루악이라 부르는데요. 루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말 누웠다고 똑같죠. 똥 누운 거죠. 똥 누운 커피가 되는데요. 이걸 또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람 취향이다 존중해야 되겠죠. 자, 이번엔 또 이제 태비 그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태비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탭이란 말이 우리가 답이라고 하는 줄무늬 실크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갖다가 답이라 부르는데요. 이 답이가 바로 이 줄무늬를 닮았다 해서 바로 이 탑이란 이름이 이 얼룩 고양이에다가 사용된 거예요. 이번에는 물가에 사는 고양이 이름이 바로 이제 미어캣이라 부르는데요. 미어 하는 것은 말가 하니까 물가, 다시 호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캣은 고양이 그대로 붙여서요. 호수 근처에 사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수리카타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리란 말은 쪼르다에서 짧다에서 나온 말이고 캣하는 것은 고양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꼬리가 짧은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미어캣인데요. 미어캣이나 수리카타나 같은 말인데 미어캣 하게 되면 호수 근처에 사는 고양이고요. 수리카타면 꼬리가 짧은 고양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 고양이과 이제 동물 중에 하나가 치트라는 고양이가 이게 있는 동물이 있는데 이 치타는 무섭잖아요. 발음은 치트인데요. 이거 뜻이 뭐냐면요. 찌다에서 나왔는데요.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요. 찌드르가에서 나왔어요. 얼룩이 찌가지고 얼룩 찢다 뜻이에요. 찌드르다 이 말이죠. 얼룩이 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얼룩이 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치타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엔 또 이제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무서운 동물이 바로 쿠그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이 쿠그는 쿡이란 말이 쿡이 원래 깍이란 말입니다. 깍. 그다음 얼러 하는 것은 어루다 뜻인데요. 즉 깍이란 말은 사슴을 옛날에는 깡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녹용 하잖아요. 녹용 할 때 그 깡녹이 바로 녹용할 때 사슴을 낳았단 말인데요. 그 깍녹 하는 깍녹 바로 이게 사슴을 얼른다 해서요. 사슴을 얼려서 잡아먹는다 해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쿠그의 근본적인 뜻은 사슴 잡아먹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고요테란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확하게 발음은 고요트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깨우어털에서 나온 말인데요. 밤새도록 우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요트는 고요하다 뜻이 아니고요. 깨여타에서 깨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테는 악당, 불안당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요. 밤새도록 우는 성질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이에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해란 말은 돼지 해자를 쓰고요. 에나란 말은 아내를 뜻하는 말인데요. 근본적인 뜻은 하이에나 뜻은 돼지 아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별명으로 이제 돼지 아내가 됐어요. 한자를 그대로 쓴다 그랬죠. 해 아내에서 돼지 아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자칼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자칼은 정확히 말하면 제콜인데요. 이거는 짖어서 깨운다 해서 나온 말이라서 짖는 동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다음 링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스라소니라고 보통 부르죠. 이 스라소니는 우리말 스라소니나 또 우리말 삭이란 말은 얘가 울 때 어떻게 우느냐면요. 싹 이렇게 울기 때문에 삭이라는 이름이 됐고요. 스라소니도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링크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늑대를 랑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늑대 랑에다가 켜서 하니까 날카롭다는 말을 붙여서 낭켜 해서요. 링크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즉 이리어의 눈빛이 강하고 날카로운 데서 바로 이 링크스라는 이름이 붙였는데요. 우리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링크스라 보통 부르는데 설화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살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게 종이 분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서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조금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틀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링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링크스 하게 되면 그냥 일이 늑대 한 종류인데 살쾡이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슬랏이라는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오슬은
또 표본 비슷한 스라손이에요. 예, 표본 이런 동물인데 우리가 사기라고 보통 부르죠, 놈을. 이 말은 어디서 났냐면요, 털어소리에서 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쓰는 말들을 보게 되면 또 우리 동이족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덜 오소리란 말이에요. 그 자기네들도 야생 오소리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근데 가만히 보면 트랄 얼서레트 하니까 덜 오소리란 말이에요. 즉 야생 오소리란 말 그대로를 적고 있죠. 예, 이게 나와들은데요. 이 나와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들어 해서요, 좀 더 나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걔네들 지금 그 남아메리카 내려간 그 원주민들이 바로 동의적으로 보이는데 쓰는 말들을 다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우리말하고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여기 보세요, 이거 덜 어소리니까 덜 어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글자 그대로 뭐 어소리잖아요. 보세요, 어소리지. 이게 뭐예요, 그죠? 근데 어소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라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이 어소리하고 지금 구분을 못한 거예요. 자, 이번엔 이제 우리가 퓨마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들은 퓨마를 다른 말로 하면 판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판스란 말은 밝은에다가 달아 하니까요, 밝게 달아오는 빛에 호랑이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호랑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밝게 달아오른 빛이 나타낸다 해서 판스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판스를 써서 퓨마 또는 흉포하다 때 이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퓨마를 쓰죠. 이 퓨마라는 이름은 뿜어 또는 범아라고 하는데요. 새끼 범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뿜어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뭐 매우 빠르다는 뜻이에요. 또는 작은 범이라는 뜻인데요. 퓨마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예, 퓨마. 그러니까 이 네덜들을 보게 되면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분하기는 바로 한마디에 구분하기 힘든데 색깔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 말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엔 사자를 나타내는 말은 레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레오는 날리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갈기가 날리는 동물을 바로 레오라 했어요. 쓴 이름이에요. 사자다리 별자리를 우리가 레오라 부르죠. 여기서 다시 이제 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라이언 날린다에서 나왔으니까 갈기를 날리는 사자로 나타나죠. 이 사자의 갈기를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요, 맨이라 불러요. 왜 매냐면 목에 메고 있으니까 목 주변에 매여 두르고 있다 해서 갈기를 갖다가 맨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레오파드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레오파드는 레오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팬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자에다가 퓨마가 합쳐져 가지고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범이라 부르죠. 예. 또 다른 표본을 뜻하는 또 말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제규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제규어란 말은 우리말 제끼어에서 나온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얘네들 설명을 보게 되면요, 원주민들의 설명을 보게 되면요, 이 원주민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아메리카 쪽이니까요, 얘들이 바로 동의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걔네들 설명에 의하면 한 방에 자기 먹이를 갖다가 완전히 압도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우리말에 있느냐 하면 우리말에 제끼다는 말이 있어요. 제끼다란 말은 바로 해치운다 뜻을 나타내는 북한어인데요. 바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제끼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제끼어로 봐갔어요. 이 동물은 바로 제규어는 제끼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원주민이 바로 동의적으로 보이니까요. 이번에는 호랑이라 나타난 말은 타이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거의 뜻은 뭐냐 하면 다질러에서 나온 말인데요. 떼질러 또는 태질러다, 다질러다 말은요, 날카롭게 행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티그리스 강이 아주 사납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온 이름인데요. 바로 타이거와 같은 어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이거 하게 되면 바로 떼질러서 또는 다질러서 하는데요. 날카롭게 행동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법이나 호랑이를 뜻하는 말로 포악한 성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을 갖다가 팽이라 부릅니다. 물론 호랑이뿐만 아니라 뱀의 아주 날카로운 이빨 있잖아요. 그걸 어금니 견치라고 부르는데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팽이라 부르는 이유는 팽이 팽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팽이 보세요. 요 생긴 모양이나 이빨의 모양이나 이 한자에 생긴 것도 위에는 작을 소, 중간에는 클대, 밑에는 또 작을 소가 있죠. 그러니까 작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요 뾰족한 거고, 중간에 지금 보세요, 이게 클대자 되겠죠. 그다음 밑에 또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작고 크고 작고 하는 것이 바로 팽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이말이나 이빨이나 모양이 다 똑같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팽이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호랑이나 사자의 새끼는 월프라고 부릅니다. 이 월프의 뜻은 바뀌어가지고 우리말에 왈패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왈패 하면 되게 사나운 아이를 갖다가 왈패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개구장이 불량을 갖다가 왈패라 부르는데 바로 호랑이나 사자의 새끼도 똑같이 왈패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발음은 정확히 하면 월프인데 우리가 보통 왈패라고 부르죠. 이제 토끼는 영어로 rabbit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rabbit은 늘어 빚는다 뜻인데 늘다 하는 말은 씹는다 뜻이에요. 늘비다 하는 말은 가른다 뜻인데요. 늘어 빚는다 해서 늘비다, 즉 가른 동물, 설치류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집토끼를 우리가 보통 rabbit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산토끼는 우리가 hair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hair는 왜 붙였냐면요. 허려 또는 회색이란 몸털이 회색이기 때문에 허려 또는 헤어라고 부르는 데서 나온 이름인데 결국 헤어 하는 것은 바로 허려, 색깔이 흐리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잿빛이 나는 데서 나온 이름이라서 산토끼, 급쟁이를 따를 때 이 말을 사용해요. 우리가 콘이라는 말을 또 보게 되면요. 콘이는 바위 너구리를 따를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설치류라서요. 갈가내서 나온 말이에요. 갈른 설치류를 뜻하는 말이 바로 하니. 물론 이제 토끼를 뜻할 때도 이 말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설치류이기 때문에. 또 설치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뭡니까? 쥐 아닙니까? 이 생쥐인데 생쥐는 바로 물어서에서 나왔어요.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어 뜯는 습성에서 나왔죠. 그래서 생쥐, 겁쟁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머스크란 말은 사양노루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름도 여기서 나왔죠. 그 머스크 하는 것은 물어서에다가 고안을 나타내는 고자를 붙였는데요. 즉 이게 뭐냐면 사양지의 고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양노루의 고안이 마치 사양지처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양노루의 그 고안이 고추 쪽에 있는 그 고안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 안에서 향기가 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양을 만들죠. 그래서 이걸 향수로 만드는 재료로 아주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양 냄새가 난다 해서 이게 사양노루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이 고안이 지와 닮았대서 바로 머스크 하는 것이 물어서 고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우리가 집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red란 말을 쓰는데요. 이 red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 늘다라는 것은 이로 쏠거나 씹는 것을 늘다라는 우리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늘다에서 red가 돼서 쥐나 시궁쥐를 떠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박쥐는 원래 뜻은 나이트 파카카라고 하는데요. 박가 그러니까 박쥐 그대로죠. 우리말 그대로 박쥐를 쓰는데 얘들이 박하였는데 이 말은 파닥파닥 거린다 해서 놓은 배트에서 놓은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데서 놓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너구리를 나타내는 말도 너구리 하는 말도 비슷하게 레쿤인데요. 이때 우리말 너구리나 레쿤이나 비슷하죠. 일단 무슨 말인가 하면 라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얘는 설치류이기 때문에 늘다란 말에다가 걸른다는 말을 합쳐졌어요. 늘고 걸른다 해서 놓은 이름으로요. 너구리란 말은 결국 설치류를 뜻하는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 늘고 걸른다 해서 놓은 이름이에요. 너구리 완웅이라고 부르죠. 너구리 무섭습니다. 그냥 아주 순한 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작은 쥐 같은 것도 잡아먹고 그 까마귀도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좀 무서운 놈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두더지를 나타내는 말은 몰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모래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뜻은 몰드 워프란 말인데요. 몰드 워프란 말은 흙을 던진다 해서 워프란 말이 사라지고 바로 흙을 나타내는 몰드에서 나는데요. 이 몰드란 말은 아주 부스러지는 그 흙을 뜻하는 말이라서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몰이란 말은 모래를 뜻하는 말인데 즉 모래를 던진다 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더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 땅을 파면서 흙을 막 바깥으로 막 던져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를 던진다 해서 모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고슴도치를 나타낸 말은